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수입니다. 자, 오늘 HLB 제약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상승을 이어져 나가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종목이든 하락을 했던 이유가 있겠죠. 이 하락된 이유를 알게 되면 어느 시점에 주식을 편입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HLB 제약에 대한 부분이 왜 주가 하락을 일으켰고, 그리고 왜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 대응이라고 한번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7일 전의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하락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겁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급락에 대한 이슈를 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약간의 힌트적인 부분이라서 해석하는 게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게 라이브로 다뤘던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봅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드려야만 꼭 아시더라고요. 자, 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결국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새벽에 올려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이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HLB 제약 모두가 오를 겁니다라고 해서,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합당 근거를 제시해 드렸죠. 뭡니까? 금리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실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빠졌던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요 부분은 빠졌던 이유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재편성,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0억을 운용하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1,000억을 운용할 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요. 그러면 300억, 300억, 300억을 나눠요.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몰리게 되면, 즉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요.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거예요. 자요. 한미 반도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보시게 되면 HLB 제약과 HLB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쭉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떻습니까? 쭉 끌어올리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아, 힘이 바이오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구나. 주가 훼손분이 왜 빠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훼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입니다, 금리.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강하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야 됩니다. 환경이 조성됐어요. 금리가 조금 바뀌었네요. 이 부분이 금리 인하합니다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비틀어 버리죠. 수수께끼처럼.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뭐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급등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폭은 뭐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서 동결만 하더라도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 주가 상승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5월 16일에 있을 HLB의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도 아직 팩트로 정해지지 않았죠.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급락한 이유는 뭐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두 번째는 맞습니다. 금리죠.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가 금리 더 이상 인하 없어라는 코멘트를 내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 부분에서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옮겨가고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죠. 손을 안 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한정 옮겨갈 수 없다 이겁니다. 무한정 옮겨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된다? 반도체 쪽으로 70%가 넘어가잖아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은 하나였죠. 그들의 의도를 알면 된다. 빠지는 환경에서 대외적인 악재가 나오면 손을 놔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NDF 환율 요 부분이 풀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강한 어조로 HLB 제약 시초가에 매수해 봅시다. 전일 금리 이슈, 그죠?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됐어요. 개인 채널. 자, 수급이 이슈 발생됐고 향후 매도 시점은 일단 금리 부분을 실시간으로 참고하면서 오전 7시 15분까지 판단하에 금리는 7시 15분에 역외한 환율이 등장을 하거든요. 좀 어렵죠. 라이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하나였죠.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필드에서 몇천억으로 운용해봤던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부분이 왜 빠졌고 왜 반등을 했는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제 모토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라이브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해요. 자, 빠르게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체력인데 이미 체력을 소진해 버리면 안 되겠죠.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그들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세력이라는 거는 때로는 금리가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볼까요? 요 부분에서 저는 진양권 회장은 IR 활동을 반드시 할 겁니다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근거로 했을까요? 자, 그게 바로 금리인데 여러분들 금리가 뭐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자,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반드시 영상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요 부분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여러분들께 타짜라는 표현은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붙었던 이름인데요. 자, 3일 전에 한번 더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이게 어느 자 날짜냐면 이 날짜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모두 HLB를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은 아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은 왠지 상승의 기조를 두시죠. 이건 뭐냐면 우리는 시장에서 나오는 힌트들, 그 힌트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읽는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전부 다 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호입니다. 자, 제가 HLB는 계속 여기서부터 매수 그리고 요부터 피해가야 된다. 자, 이거 다 그냥 빼고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영상인데 진양권 회장이 IR 활동을 오늘 할 겁니다라는 거를 이날 예측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팀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이 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주할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HLB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마지노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해 본다. 이 사실. 그러면 하나의 더 예측을 해볼까요? 진양곤이 오늘 IR,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IR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뭐 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99.9%는 다 맞춰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HLB가 이상한 이만큼 IR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오전 9시 44분. 자, 금요일 오전 9시 44분. 진양권 회장 IR 할 것 같다고. 왜? 금리 환경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IR 활동을 진양곤이 할 것이고 대외적인 환경이 잠깐만 풀렸다 하더라도 힘있게 실어낼 수 있는 건 IR 활동을 하면 주가는 오른다는 이 규칙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이 진양권. 이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이 아니라도 분명히 월요일이라도 될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빠질 구간 없어요. 됐나요?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 말씀드렸죠. 결국 뭡니까? 이때에 대한 상승, 이때에 대한 상승 전부 다 집어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전자 날짜에도 분명히 오늘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날입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코멘트 일러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영상을 찍죠. 오늘입니다, 오늘. 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사실 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빗나갔죠. 금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무시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무시했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들께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도와드렸고 HLB 역시 요 부분에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장 열리기 전에 영상 이 단발적인 상승 2번은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틀어놓는 거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차피 밑에서 놀고 있는 거니까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자 거냐? 난 금리로 잡아냈다 이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수급의 불균형으로 빠졌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월요일은. 왜? 원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살짝 코멘트를 비틀면서 자, 여기는 진양곤이도 아, 이제 금리 잡혔구나. 단발적으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뭡니까? 항상 빠졌던 이유가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부분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코멘트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훼손을 일으킨 거라서 접근하세요. 라고 했죠. 근데 오늘 장 열리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이란, 전쟁, 이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을 동반한 이 부분이 자 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물렸던 부분이 즉 수급의 이동이 다시 들어올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코멘트 해드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진양곤 회장은 오늘 IR 활동 이후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만 쫓아서 IR 할까요? 오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후에 단발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IR을 하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라고 했어요. 진양곤이는 IR 활동의 귀재다. 왜? 판이 열렸을 때 IR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뭘까요? IR을 할 때는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받쳐줬을 때,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그게 바로 금리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IR 활동을 하면 성공 신화에 불패를 할 수 있었지만 주가가 급락하는데 IR 활동을 안 했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딱 하나죠. 대외적인 금리 환경이 바뀌었을 때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가 9시 45분이었잖아요. HLB 돌아가 볼까요? 큰 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상아리만큼 IR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단언컨대라고 하죠. 12일 날짜에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이 부분 보세요. 3시 32분에 기업 설명회 하겠습니다. IR. 자 이건 무슨 뜻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진양곤이도 환율이란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IR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양곤 회장이 IR 활동을 언제 할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 단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번의 매도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한 번에 올라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오늘 잘 보세요. 제가 미리부터 장전에 했던 말은 딱 하나 했죠. 반도체로 수급이 빠지는 게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얘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이 있었던 만큼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거지 금리가 해소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향후에 금리 이벤트가 나왔을 때 재차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딱 풀려 들어가는 과정. 진양곤인 그때 IR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깊은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쉬운 투자가 쉬운 거라는 생각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쉽게 번 돈은 어떻게 해요? 쉽게 쓰죠. 그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원리를 알고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고 종목을 찾게 되면 실수는 0으로 바꿀 수 있다. 자, 바이오 종목이 올랐던 부분,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
이 부분을 알면서 우리는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 5월 16일에서 가람치료제 결과가 나왔어요. 42,000원까지 올랐어요. 본전 게임 하실 거예요?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빠졌을 때 손실 구간인 부분을 수익 구간까지 가는 이 리바운딩 게임,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니까 단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 안 하잖아요. 수급의 불균형이 한 번에 풀리는 것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5월 16일까지에 대한 단발적인 이 그림 20 몇 프로짜리 수익도 향유하면서 어떻게 한다? 비중을 조금씩 덜어놓을 땐 덜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42,000원 갔을 때 나는 6만원, 7만원 가는 평가액을 만드는 그 과정을 찾는 게 바로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죠? 그죠?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뭐 역여한 NDF 할률 그게 뭘까요? 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타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갈 수 없죠. 진양곤이도 IR의 귀재고 타짜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한번 이해하면서 갑시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라이브 지금 진행 중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빠른 속도로 영상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인생의 선배님 한 명의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꾸고 싶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였었고요. 나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상 받았고 1,000억 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자랑하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저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뭐 성공해서 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조금 더 큰 금액을 다뤘고 전문 투자라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선의의 기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보람을 느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뭐 인생을 뭐 더 좋은 인생을 살았고 뭐 자녀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56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의의 기운을 많이 발산하고 싶습니다.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이브에서는 어떤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실제로 큰 판을 보는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진양곤 회장은 어떨 때 아야라는가? 말했죠? 환경이죠. 환경을 알아야 돼요. 제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가 책도 보내드렸죠. 탑다운 방식이다.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때로는 산으로 올라갈 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는 오르는 날짜, 등산 날짜를 조금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바로 제가 책을 쓴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에 팔아야 될 과정은 분명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이란 그리고 수급의 불균형 한 번에 해소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라이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